여러분 혹시 신발 리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리셀가로 신발을 구매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많습니다. 손도 느리고 추천문도 없어서요. 근데 디자이너 시리즈에서 갑자기 왜 리셀 이야기냐고요? 보통 최고가의 리셀 값을 자랑하는 신발을 모두 이 디자이너가 디자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대를 대표하는 운동화 디자이너, 백발 노인이지만 여전히 세상 가장 힙한 디자이너 틴커 해필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틴커 해필드는 원래 고등부 장대 높이뛰기 선수였어요. 실력이 좋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오리건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나이키 공동 창립자 빌 바우어만이죠. 그 당시 빌 바우어만은 학교에서 육상부 코치 생활을 하며 선수들의 기록 향상을 위해 여러 운동화를 디자인 중이었습니다. 틴커 해필드는 대학교 2학년 시절 연습 도중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해 사실 선수로서의 생활은 끝났다고 의사들은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해필드는 큰 좌절감에 빠졌죠. 이때 빌 바우어만은 부상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저는 그를 위해 한쪽 뒤꿈치가 살짝 더 높은 특수 육상화를 제작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그는 육상부에 남을 수 있었고, 틴커 해필드는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학으로 전공을 변경한 그는 자신의 그림 그리는 소질을 뒤늦게 발견하고 빌 바우어만의 운동화 제작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빌 바우어만과 필 나이트가 설립한 나이키에 틴커 해필드가 처음부터 함께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나이키의 주력 상품은 농구화와 러닝화였는데, 당시 에어로빅이 전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면서 경쟁사들의 맹렬한 추격으로 나이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나이키는 시대를 선도할 디자인팀을 키우고 싶어 했고, 디자인 대회를 여는 등 여러 노력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틴커 해필드는 디자인 대회에 참가하게 되고, 그가 들고 온 아이디어는 오토바이를 탈 때도 신을 수 있고 조깅과 산책을 할 때도 신을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집중한 운동화였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다른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와는 달랐던 그의 아이디어는 경영진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얼마나 반응이 좋았냐면요, 단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틀 만에 나이키 정식 채용, 그리고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수석 디자이너 자리까지 꿰찼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키에서 내놓은 첫 상품이 바로 에어맥스 1이었습니다. 에어쿠션이 외부로 드러난 에어맥스 1의 스케치를 본 회사 임원들은 틴커 해필드를 해고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전위적인 디자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틴커 해필드는 사람들을 관찰하던 중 사람들이 운동화를 용도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고, 다목적 운동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출시된 에어맥스 1은 대박을 쳤죠. 당시 해필드의 주된 영감원은 파리의 퐁피두 센터였는데요. 안과 밖이 뒤집어진 듯한 형태에서 영감받아 그때 개발 중이었던 에어쿠션의 중창을 더 넓고 크게 외부로 노출시키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에어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일을 하는지, 마치 사람이 창문을 통해 실내를 살피듯이 신발에도 창문을 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항상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틴커 해필드는 새로운 디자인을 대중에게 설득하려면 디자인에 담긴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에어맥스 1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당시 첨단 에어 기술이 적용된 퍼포먼스 슈즈였지만 기술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줄 스토리라인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 슈즈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하고 제품을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비저블 에어가 장착된 라이프 스타일 슈즈 에어맥스 1이었습니다. 에어조던 시리즈도 빼놓을 수 없는 그의 대표작이죠. 당시 마이클 조던은 자신을 위한 조던 운동화의 초기 버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나이키를 떠나려 했다고 하는데요. 나이키는 해필드에게 차세대 에어 조던을 맡기게 됩니다. 이미 디자인 일정이 6개월이나 지연된 상황에서 해필드는 개발팀과 함께 온전히 제품 개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이클 조던에게 차세대 에어 조던을 공개하는 미팅 당일, 조던은 이미 나이키를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고, 미팅에 일부러 4시간이나 늦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설명은 됐고 신발부터 보여달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해필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신발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조던에게 한참 동안 제품 스케치만 잔뜩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제품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틴커 해필드다운 행동이었죠. 기본적인 디자인은 실용적이지만 위대한 디자인은 메시지가 있다고 믿는 그다운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공개된 조던이 바로 에어 조던 3입니다. 이 신발에는 조던이 평소 말했던 요구사항들이 모두 적용되었을 뿐더러 더 나아가 조던 3와 어울리는 의상까지 완벽하게 디자인된 모습을 보고 조던은 나이키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틴커 해필드의 디자인 스토리텔링이 조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술과 디자인의 차이점을 분명히 합니다. 디자인에는 예술이 개입하지만 디자인은 절대 예술은 아니다라고요. 그는 내가 생각하는 예술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한 자기 표현이다. 하지만 디자이너는 자기 표현이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디자이너의 최종 목표는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디자인이 타인에게 잘 어울리고 멋져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필드를 처음 디자인의 길로 이끈 평생의 스승 빌 바우어만이 자신만을 위해 제작해준 특수 운동화를 신으며 이런 철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예술과 디자인의 어쩌면 모호한 그 경계선의 구분을 이렇게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한 그는 작업실에 처박혀서 머리만 쥐어짜봐야 좋은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 인생을 체험해야 머릿속에 재료가 쌓이고 그게 독특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자신의 유고를 육상 경기장에 뿌려주었으면 한다고 말할 정도로 육상과 높이뛰기에 대한 애정을 표했는데요. 그의 디자인 철학을 들어보면 장대 높이뛰기와 매우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대 높이뛰기는 여러모로 위험한 운동이고 이걸 기필코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다치지 않으려면 오히려 과감하게 덤벼야 하는 운동입니다. 그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되고 앞에 벽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로 덤벼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미 날고 있는 너의 모습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생각처럼 그의 디자인은 항상 시대를 앞서 나갔습니다. 도발을 즐겼고 전위적이었으며 혁신적이었죠. 그는 자신의 색다른 디자인이 때로는 비난에 부딪혀도 꾸준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혁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이디어가 갖는 파괴적인 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고 내 직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디자이너라 이번 영상은 분량이 조금 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